지난 영상에서 물에 뜨는 방법 첫 번째, 호흡 방법과 두 번째, 떠 있는 자세, 그리고 세 번째로 물에 잘 뜨지 않는 체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상에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도전조차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 물 위에서 침착하지 못하는 멘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그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물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해하는 것과 두 번째는 물 위에 뜨고 나서 어떻게 움직여야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 세 번째는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뱉지만 않는다면 사람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 수는 있겠지만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심 5m에선 그냥 떠오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가장 먼저 숨을 뱉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뱉지만 않는다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떠오른 뒤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보거나 하늘을 보고 누우시면 됩니다. 이걸 머리로 이해해야 물 위에서 당황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몸을 일자로 쭉 뻗고 발등으로 물을 누르듯이 물을 차면 됩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물을 차도 앞으로 가는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육지에서 걸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고 내 다리 힘으로 속도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엄청 열심히 차는 것 같은데도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난 너무 힘든데 앞으로는 안 나가고 그러다 보면 또 숨이 차서 물 밖까지 나갈 자신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리발 같은 게 없다면 물을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손으로 물을 밀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우리 수영 경기들을 보면 전부 다 손을 저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는 건 속도가 총 10이라고 가정한다면 손으로 속도의 8을 내고요. 다리가 나머지 2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평생 다리로 걸어 다녔으니까요. 이 모습을 보시면 제가 맨발로 손을 쭉 뻗고 발을 차는 건데요. 엄청 빠르게 차지만 속도는 천천히 가고 있죠. 모두가 처음엔 이렇게 천천히 빠르지 않은 속도로 연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걸 가장 쉽고 빠르게 배우는 방법은 오리발을 사용해보는 거예요. 꼭 저처럼 이런 비싼 오리발이 아니라 쿠팡이나 이런 데서 오리발을 저렴한 걸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해외여행 시 호핑 투어 등을 진행하게 되면 오리발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물에 익숙해지시는데 오리발을 먼저 사용해보게 될 거예요. 이게 오리발을 이용해서 물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빠르게 차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빠르게 물 위에서 움직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리발이 있으면 물 위에 떠 있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물 위에 떠 있기도 더 쉽고요. 움직이는 것도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오리발을 차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오리발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 모습이 오리발을 차는 방법입니다. 허벅지 힘으로 다리가 물을 밀어내고 발등으로 물을 밀어내고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잘못 차는 유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전거 타듯이 무릎을 상체 쪽으로 당기면서 오리발을 차는 거예요. 이렇게 오리발을 차다 보면 물을 밀어낼 오리발이 위아래로만 물을 찌르기 때문에 물 위에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로만 물을 차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차려고 하면 종아리 힘으로만 물을 밀어내야 돼서 종아리에 쥐가 나기 쉽습니다. 물을 더 못 미는 것도 당연하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올바른 오리발 사용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 타듯이 오리발을 차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로만 물을 차는 모습이에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오리발을 이용하면 물 위에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을 겁니다. 물 위에서 이동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려 보자면, 저는 물을 무서워하는 분들에게는 수영용 수경보다 이런 마스크를 추천드리는데요. 수경은 코가 뚫려 있어서 코로 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코가 따가워서 물을 더 무서워하게 될 수 있어요. 수경을 사용하면 숨을 쉬려면 수영을 배우고 그에 맞는 호흡 방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노클링용 세트인 마스크, 스노클, 오리발을 이용할 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스크로 물이 차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대부분 머리카락이 이 마스크 윗부분에 끼어 있으면 그 머리카락을 타고 물이 마스크로 한두 방울씩 들어오게 되거든요. 물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한두 방울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그 작은 물 한두 방울 차이에도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크를 사용할 때는 항상 머리카락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스노클을 사용해서 숨을 쉴 때 스노클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는 이유는 우리가 고개를 너무 숙이거나 아니면 고개를 너무 뒤로 젖히게 되면 스노클의 숨구멍 부분이 물로 들어가면서 물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투 소리를 내면서 힘차게 불어내시면 물이 배출이 될 겁니다. 마치 우리가 빨대에 물을 불어내듯이요. 또 오리발을 이용할 때 잘못된 방법 중 종아리로만 물을 차다 보면 종아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쥐가 날 수가 있어요. 올바른 오리발 차는 방법으로 오리발을 차게 되면 종아리에 쥐가 나지 않겠지만, 혹시 우리가 종아리에 쥐가 난다면 오리발 맨 끝부분을 잡고 다리를 쭉 당기시면 종아리가 펴지면서 쥐난 게 풀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꼭 연습을 통해서 몸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머리로만 생각해서 배울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가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 전진, 후진, 주차 이런 것들을 내가 머리로 막 생각하면서 하지 않고 몸이 먼저 반응해서 움직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연습해서 물에 적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뜨고 있는 영상이 제가 프리다이빙을 처음 배우러 오는 분들이 첫 수업 때 하는 수업을 영상으로 담아뒀습니다. 저는 1년에 200명 정도씩 프리다이빙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는 물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부터 물을 엄청 무서워하시는 분들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부분이면 첫 수업 3시간을 진행하시게 되면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포함해 조금 더 알려드리다 보면 물을 조금 덜 무서워하시게 됩니다. 지구의 70%는 바다이고 또 물에 익숙해지신다면 앞으로의 여행과 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